저는 비즈니스워치의 김동훈 기자라고 하고요. 처음 디지털 따뜻하게라는 기획을 시작할 때는 회사 반응이 그리 막 엄청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주제 자체가 아주 오래된 주제이고 제가 당시에 담당하던 IT 기업을 취재하는 것과는 약간은 거리가 있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거의 장장 10개월을 취재를 하고 기사를 쏘다 보니 회사에서도 뭐 우려는 있었죠. 이렇게 오래 끌고 가서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그 작년 10월 말쯤에 인터랙티브 웹사이트를 오픈하고 애니메이션까지 만들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터넷 신문 협회에서 언론 대상을 받은 건데요. 그런 이후로 회사에서 특별상도 이제 받게 되고 상금도 받았죠. 회사 반응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기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기자 생활이 하루살이에 가깝거든요. 오늘 하루 마감하고 내일 뭐 쓰지를 항상 고민하는데 이렇게 10개월 가량 장기간 시작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는 흔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취재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콘텐츠, 2년이 지나도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 기자들이 이런 콘텐츠에 대한 결핍 혹은 욕망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더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가 문제고 디지털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교육이라든지 또 디지털 기기를 좀 더 쉽게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은 다 있지만 사람의 노화는 막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격차라는 거는 해소하기가 정말 힘든 일이구나 이런 인식 때문에 전문가분들도 책 한 권 내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디지털 정보 격차 전문가분도 이제는 그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미 이제 방법은 나와 있지만 해결책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거를 취재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점이었죠. 저희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잘 못 쓰시거든요. 카톡으로 가족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르신들 보면 손이 되게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치가 잘 안 돼요. 게다가 인지 능력이 뭐 예전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기기로 사용 못 하시는 데다가 게다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직접 만나 뵙기 힘든 상황이 되니 이런 뭐 영상 통화라든지 화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나만 그런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코로나 단계가 점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면서 더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나눴던 카톡들을 돌아보니까 그 카톡방을 돌아보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다 읽지도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눈에 띄는 글자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정만 정말 진짜 진리도로 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건 쉼표. 이 인터랙티브 웹사이트에 제목 디지털 불평등이라고 이제 글자가 있으면 디지털의 다음에 쉼표를 넣을 것인가 넣지 말 것인가, 홈페이지 색깔을 넣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핑크색을 할 것인가 살구색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조금 더 더 가독성 있게 그리고 주제가 디지털 불평등이다 보니까 웹사이트도 그 색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글자 크기라든지 폰트 그리고 쉼표의 구성 이런 것들까지 텍스트로 기사를 쓸 때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었죠. 디지털 정보 격차 주제로 따져서 봤을 때는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를 보는구나. 뭐 대표적인 거는 비행기 값이 거의 인터넷으로 사면은 반의 반 값인데 현장에서 사면은 거의 2~3배를 내야 되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도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제주도 곳곳에 다 인터넷이 돼 있는 건 아니고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이 다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디지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때는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연결이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디지털 없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주변 시민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서 좀 깨달음을 얻었죠. 이게 디지털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살아갈 수 있겠구나.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가족 해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중장년층이 경험했던 그 대표적인 그 큰 경험들이 뭐냐면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실직 경험들이 많으시고, 우리나라가 유난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꾸준한 교육을 국가로부터나 뭐 사회로부터 보장받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세대, 직장에서나 아니면 사회 속에서 받지 못한 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사회적으로. 다른 하나는 그건 해결책과도 약간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고령층 같은 경우에 인지 능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억력이라는 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지속적인 교육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가족 안에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엄청 많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다 보니 이제 10대나 뭐 30대, 40대가 즐기는 그런 인터넷 콘텐츠를 어르신들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접하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 2년 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됐고, 디지털 불평등 문제가 더 길어지고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부모님 자주 찾아뵈야죠. 코로나지만 자주 찾아뵈야 되는 게, 그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그건 것 같아요. 기업들은 이제 스마트 기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또 정부는 이제 그런 기업들에게 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교육기관을 만든다든지. 많은 분들이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들은 직장 안에서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지역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 개인이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참여 동료라든지 이런 사회적 움직임이 좀 있으면은 또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면서 제 그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한 10여 년 정도 기자 생활한 그 삶을 좀 돌아보게 됐고, 또 지난해 그렇게 뜨겁게 취재했던 분야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독자분들께서 남겨주신 그런 댓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좋은 기사, 재미있는 기사로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